네, 안녕하십니까. 독야한의 경매왕의 독야한입니다. 오늘 하실 내용은 법원 경매 올바로 공부하기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인가요? 아니지. 한지 꽤 오래됐죠? 예, 집행관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인 것은 맞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이라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고 약속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공부하는 거 짧게 공부하는 것은 게을리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짧은 공부를 하는 데서도 게을르면 안 되겠습니다. 우선 그 민사집행법 규정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했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먼저 집행관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은 4조, 5조, 6조, 7조, 8조까지 이제 세워봤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집행관. 민사집행 신청은 뭘로 한다? 서면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서면으로 합니다. 신청은. 웬만한 거는 당연히 서면으로 하는 것이죠. 뭐 구두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면 신청한다. 그러니까 민사집행 신청은 서면이다. 이런 거. 그래서 집행관 사무실에 가보면 그 동사무소 가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탁자에다가 문서들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 놓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내가 무엇을 하러 왔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예, 저기 가서 몇 번 서류에 작성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몇 번 서류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겠죠? 그러니까 집행관 사무실에도 그런 서류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그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한다더라.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제 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이렇게 돼 있죠. 강제력 사용.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장소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금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예.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필요한 경우에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죠? 예, 집행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관의 어떤 자유재량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는 것이죠. 다만 집행관은 이렇게 수색하거나 문을 열 때 분명히 여기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큰 리스크를 떠안지 않으려는 어떤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실제로 집행관이 이 규정만 딱 보시면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경우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저촉되지 않는 수단이라면 얼마든지 법에 의해서 주거, 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금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좀 막강한 편에 속하죠. 다만 이제 개인의 성향상 나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불협화음을 싫어하는 성향상 이런 권한을 소극적으로 사용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저항을 받으면 경찰,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경우에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집행관이 한 이 정도의 권한이 있구나 이걸 아시면 되겠죠. 이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을 먼저 하고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군을 이용한다. 이거는 엄청난 어떤 까다로운 절차가 있겠고 자칫 권리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항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가 드문 것이죠. 자, 참여자. 집행관은 집행하는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동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관 중에 한 사람을 증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인 2명과 또는
공무원 1명 이렇게 된 거죠. 성년 2사람, 기타 직원들 또는 경찰관 중 1사람 이렇게 증인으로 어떤 경우에 그렇죠?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 주거에서 집행 실시할 때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할 때 예, 그렇죠?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하는데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사자가 없어서 이걸 참 몰래 집행을 해버리기가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겠죠. 몰래 집행을 하자니 좀 꺼림직하죠.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고 그 이의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형사나 민사로 이렇게 어떤 소송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채무자를 만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그때는 성인 2사람 또는 공무원 1사람 즉 눈으로 보라는 거죠. 이렇게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참여를 시킨다. 옆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죠. 하여야 한다.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예,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집행관이 우리의 어떤 집행 업무를 할 때 우리한테 매번 그러죠. 성인 2사람 꼭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 나갔을 때 채무자나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 친족이나 고용인을 만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그죠? 법정으로는 대비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성인 2사람이 와 있으면 집행관이 일을 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저항을 받거나 그 채무자나 사리 분별이 있거나 있는 친족이나 고용인을 만나지 못할 때를 대비한 거죠. 저항을 받으면 대부분 이제 그 집행관한테 저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년 2사람을 데리고 오게끔 하는 것이죠. 이런 참여자가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조항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집행관에 대한 원조 요구 이렇게 돼 있죠. 원조 요구.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 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집행관이 아닌 사람인데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신분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1항의 사람이 직무를 집행할 때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한테 도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집행관의 원조 요구를 받은 집행관은 5조 및 6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즉 집행관의 그 외의 사람이 집행관을 도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집행관 외의 사람이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죠. 명령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다 보면 당신 뭐야? 뭐 이런 말들이 나올 때 그걸 대비한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갖고 있다가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죠. 우리가 경찰이나 공무원들도 그 경찰이 이렇게 어떤 집행을 하려고 하면 당신 신분증 뭐야? 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죠. 그러면 경찰관은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경찰관의 직무 집행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집행관이 아닌 사람이 집행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에도 이렇게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에 정해 놓은 것이죠. 그러다가 또 똑같이 집행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를 못 만나거나 사리 분별 있는 자를 못 만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본인에게 집행관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는 집행관만 뭐 국군이나 경찰의 원조를 받거나 기타 성인 2사람이나 공무원을 참여시키게 하는 권한이 집행관에게 있는 것이죠.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집행관은 이렇게 써져 있죠.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집행관은 이렇게 주어가 분명히 집행관은으로 되어 있지 집행관 외에 사람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이렇게는 안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그 집행관을 도와주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권한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이 사람이 필요로 하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청하라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공무원의 공휴일과 야간 집행 이렇게 돼 있죠. 공휴일하고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허가 명령은 민사 집행을 실시할 때 보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마치 검찰이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목적물에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때 제일 먼저 문서를 이렇게 눈앞에서 흔들죠. 법원에서 나온 압수수색 영장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문서다 이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휴일이나 야간에 집행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 문서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은 공휴일하고 야간에 집행을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어떤 그 집행에 대한 그 어떤 저항이 심하거나 어떤 고의적으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도망을 다닌다든가 거의 이제 그런 경우라면 집행관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공휴일에 쳐야 되겠다 또는 야간에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은 집행관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유들을 분명히 적지 않을까요? 그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 사람은 공휴일과 야간에만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허가를 내준다 이겁니다. 자, 집행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계속 이제 1부와 2부를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계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